안녕하세요. 굿모닝 월가월부 이유연입니다. 국내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입니다.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달 대비 상승폭은 크게 둔화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투자자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연고점을 갱신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좀 더 냉각되고 기업 실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랠리 기대감이 퍼진 결과입니다. 다우지수는 이달에만 약 9% 상승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전년 최고치를 넘어섰는데요. S&P 500 지수도 8% 이상, 나스닥 지수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 감산키로 합의했지만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오펙 플러스 감산 계획이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로이터는 이날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22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장입니다. 12월 첫 거래일을 맞아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세가 지수를 누른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은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국내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FOMC 예상의 국채금리 반등과 달러 강세 전환 등이 이루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전해집니다. 대상홀딩스가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매매 거래 정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홀딩스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이처럼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어제 대상홀딩스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만에 1,400원대로 재진입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과 유로화 약세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하며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상승폭 기준으로는 지난 3월 24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둔화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끝났다는 확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증시는 데이터를 주시하며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미국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1.47%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물가지표 둔화와 세일즈포스의 강한 실적 영향으로 다우지수는 올해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0.38% 오르며 4,567.8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19% 내린 2,505.01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14.80포인트 하락하며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웠는데요. 네, 코스피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도세에 2,500대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일 엔비디아, 테슬라 하락 영향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동반 낙폭이 확대됐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이 내렸으며 의류, 정밀, 운수창고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44포인트 내린 827.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65%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웠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금융, 유통업종은 하락했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에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격 의료주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인성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정보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대학병원, 인공지능 업체들과 협력하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 인성정보는 21.18% 오른 3,4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케어랩스 살펴보겠습니다. 케어랩스는 병원 약국을 검색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연계 및 간편하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케어랩스는 14%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JLK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분석 플랫폼으로 의료 정보 관리 토탈 솔루션 앱을 통해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와 원격 의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JLK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오늘도 이렇게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역시 각각 9%, 7% 가까이 급등해 강한 흐름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 S&P 500 섹터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 중 3개 섹터를 제외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헬스케어, 산업 섹터가 1% 넘게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섹터 1% 가까이 빠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종목에서는 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인도 이벤트를 맞아 1.66% 빠졌고 엔비디아와 AMD는 차익 실현 여파 등으로 각각 2.85%, 2.17% 하락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 등에 9.36%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소폭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체크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눈부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에서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마감 분기 엔비디아 매출의 약 15%, 즉 27억 달러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분기 싱가포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4% 넘게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픽업 트럭 모델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대는 8천만 원대부터 시작하지만 내년에 판매되는 모델은 모두 1억 원이 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가 책정됐는데요. 현재 시간 30일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의 본사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 인도식을 열고 첫 생산 차량을 고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내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중국에 의해 주도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24년 6.4%, 2026년 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이슈 살펴보았습니다.